그러면 진짜 9.13 정책에서도 결국 실수요자들이 뭔가 집을 구하지는 못했고, 그럼 여기서 초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이미 임사로 좀 빠져 있었고, 네. 어중간하게 1주택자들이나 뭐 조금 뭐 일시적 2주택자들한테는 세금 부담이 좀 많이 올라가면서 좀 불행해지는, 그러니까 모두가 기분 나쁘면서 1주택자, 2주택자가 이제 기분 나빠지는 네.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된 거네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9.13에서 하나 더 나왔던 게, 야, 이거 가만 보니까는 우리가 좀 실수한 것 같다. 임대사업자 집 너무 많이 사네. 이제 이런 반성들이 좀 나오고, 그러면서 나왔던 게, 알았어. 앞으로 새로 집 사는 거는 안 받아줄 거야. 새로 사지 마. 어쨌거나 그때 이제 그게 막히면서 임대사업자 제도 자체도 6대 3대 1이라는 그 믿음의 하나의 손상이 사실 갔던 거죠. 아, 그럼 그때 이후에 그 정도 고강도가 됐으면은 조금 부동산, 그러니까 이게 뭐 패닉바잉도 있겠지만 어쨌든 거기 세금 부담도 많이 커지고 하면 좀 주춤할 법도 한데 결국은 또 1년이 지나고 이제 1216까지 오게 됐잖아요. 네. 그러면 똑같은 질문인데 1216 전의 시장 상황과 1216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방향 이런 것들은 좀 어땠어요? 아까 이제 사람들이 이게 나였네 하면서 막 달려나오기 시작했다고 했고, 예. 그 즈음부터 나오기 시작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청무피사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예. 그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청무피사. 저는 책을 읽어봤기 때문에. 예. 청약은 무슨 프리미엄 주고 사. 예. 예, 피 주고 사. 그 무슨 한자성어 아니고요. 예. 이 청무피사라는 단어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좀 절박감이라고 해야 될까? 이거를 좀 대변하는 단어인 것 같은 게, 청약 넣어봤자 안 되고, 그 뭐 연끌하는 거 안타깝다, 집 사지 말고 기다려라, 뭐 이런 얘기 자꾸 하는데, 볼 계속 때마다 뭐 오르고. 계속 올라 있고, 예. 뭐 대출도 이제 점점 더 안 되는 것 같고, 그 신용대출도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씩 막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었고, 예. 가만히 있으면은 나만 좀 잘못하면은 좀 뒤처지겠네? 이런 생각들을 이제 사람들이 하게 되면서 막 달려나오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었나 하면 그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라고 예. 아시죠? 거기하고 잠실, 그 다음에 뉴타운들, 이런 신축 아파트들, 대단지 아파트들이 시세들을 좀 리딩해 가기 시작했는데, 예. 근데 이 아파트 가격이 8억, 9억 하더니 10억이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강북에서 9억을 넘어서 취득세 3.3% 내고 집값을 낸다는 것 자체가 과거에는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였거든요. 예. 강남에서나 가능한 얘기고 그런 거는. 근데 10억 넘어가고 11억, 12억 막 접근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잠실 사람들이 또 기분이 좀 나빠져요. 무슨 야, 얘기하면, 강북이 저 정도인데 네, 우리가 이렇게 강북이 싸냐? 저긴데 예. 저기랑 우리가 인력 차이밖에 안 난다고? 막 이러니까는 또 잠실이 놀래가지고 한 12억 하던 게 15억까지 막 달아납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또 강남 사람들이 또 갑자기 기분이 이상하죠. 대치동, 도곡동. 네. 예. 한 15억 하던 게 20억으로 막 달아나고요. 근데 그러니까는 야, 마포가 이제 10억 넘었대. 12억, 13억 한대. 뭐 이렇게 되니까는 뉴타운 아파트들. 예. 거기 뭐 한 예를 들어서 7, 8억 하던 것들이 야, 우리도 한 9억, 10억 불러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좀 따라가요. 근데 어차피 새 아파트가 앞으로 뭐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 두 번째는 새 아파트 나와봤자 청약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럼 있는 것 중에 골라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뭐 마레프나 아니면 뉴타운 신축들, 내지는 뭐 잠실의 그 엘리트 파라고 하는 예, 예, 이 4개 예. 단지가 있죠. 뭐 그런 것들이 서로 견주면서 눈치 게임하면서 막 같이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새 집들은 이제 한 10억 이상 됐고, 잠실이 뭐 15억 이상, 강남은 20억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되기 시작하니까 그 밑에 가격에 있던 아파트들도 4억, 5억, 6억 하던 곳들도 예. 7억, 8억 막 치고 올라가는 거죠. 같이 막 이게 비교하면서 막 올라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이게 지금은 이제 마레프 가격이 32평이면 18억도 넘어서 호가는 뭐 거의 20억 바라보는 상황이 돼버렸고, 예. 잠실은 당연히 그보다 더 올랐죠. 강남은 지금 비싼 데는 거의 40억까지 뭐 아파트 가격이 있을 정도가 됐으니까요. 예. 문제가 뭔가 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 7억 8천 중에서 3억 대출 내서 집 사신 분들, 지금 한 그래도 한 7년 지났잖아요. 예. 지금 그분들이 대출이 얼마 남아 있을까요? 뭐 거의 다 갚았겠죠. 예, 다 갚았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 당시에는 본인 순자산이 해봤자 한 4억 언저리였던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순자산이 얼마가 된 거죠? 그럼 거기 한 10억 올랐다 치면은 한 14억, 15억 되겠네요. 지금 아파트 값이 18억이라고 치면 예. 대출 없잖아요. 그렇죠. 본인 자산이 18억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 아, 여기도 좋은데 애가 이제 좀 커서 좀 교육 여건 괜찮은 데로 가고 싶어. 그러니까 한강 이남으로 이제 남하를 하고 싶어지는데, 예. 예. 그러려면은 뭐 본인 집보다 좀 더 비싼 데를 가야 될 거잖아요. 예. 그러면 한 3, 4억 더 해가지고 이사를 가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해요. 음. 하는데 가만히 보면 18억짜리 집을 지금 만약에 팔았어요. 예.
파는 순간 양도세 일단 좀 내야 됩니다. 내야죠. 9억을 이미 많이 초과했기 때문에 예. 양도세 내고 그다음에 새 집 사면은 또 취득세 3.3% 내야 되죠. 예. 그러면 20억짜리 집을 사면 취득세만 거의 7천만 원 돈이에요. 예. 거기다 양도세 빠지죠. 그다음에 복비 나가죠. 그다음에 이사비 나가죠. 이래저래 하면 한 1억 5천에서 2억이 없어진다고 봐야 돼요. 예. 예. 거래 비용만. 예. 그럼 이사를 한번 하는데 들어가는 거래 비용이 그 정도면 18억에 팔았지만 실제는 16억 캐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예. 예. 근데 22억짜리 집을 사고 싶으면 6억이 더 필요하잖아요. 예.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대출을 내야겠죠. 예. 왜냐면 20억에 뭐 40% 해도 8억이 나오니까. 예. 근데 12.16 대책에서 이거를 막았어요. 맞아요. 15억 이상은 대출 15억 아예 안 이상은 해주는 걸로 대출을 했죠. 빵으로 바꿔버렸어요. 예. 그리고 9억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는 15억까지는 20%만 해주겠다. 예. 예.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마찬가지예요. 다주택자들은 어차피 대출 받을 일이 없었어요. 파리 대책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고 9.13 전후에도 없었고 어차피 전세가율이 75%인데요. 예. 예. 근데 이 15억 이상 초고가 아파트의 대출을 금지했다는 취지는 뭔가 하면 잘 보면 그렇게 오른 집값 가지고서 회수해서 더 좋은 동네로 갈아타지 말아라. 그 수요를 또 하나 억제한 셈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요거에 목적은 가깝죠. 사실 뭐 너무 고가의 주택에다가 무슨 혜택 주듯이 대출해주고 뭐 이런 거니까 원래 LTV 비율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5억짜리는 40%면 2억밖에 못 받고 네. 20억짜리는 40%하면 5억 받을 수 있으니까 뭐 너무 비싼 집 사는 부자들한테만 대출 많이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으니까 그럼 15억 이상은 안 해줄게 뭐 이런 취지로 정책을 한 것 같은데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 사람들이 갈아탈 수가 없게 되는 네. 강남으로 오지 마 이런 네. 정책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것도 수요의 억제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예. 근데 뭐 그게 옳으냐 틀리냐 뭐 그거는 사람마다 판단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이사라는 거는요 꼭 좋은 데 가기 위해서만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살다 보면은 다른 동네로 가야 될 니즈도 생길 수도 있고요. 예. 근데 그러면은 이거를 전세 놓고 전세를 가야 되나? 팔 수가 없으니까. 네. 왜냐면 파는 순간 이제 그랑 똑같은 집을 일단 살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가주택 보유에 대한 가장 열렬한 신봉자들일 거 아니에요. 그쵸. 직장인들. 아니 그렇게 가격이 오른 걸 한번 경험했으니까. 아, 그쵸. 예. 근데 이거를 팔고 내가 지금 그걸 현금으로 바꿔서 뭘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갈아타기 수요까지 억제가 돼버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 그 이후로 이제 또 거래들이 더 많이 줄어들었고. 그러면서 이렇게 뭐 다들 이렇게 다주택자들은 이제 세금 때문에 그렇고, 1주택자들은 이사도 못 가고 내가 타겟이 되는 것도 그렇고, 무주택자들은 너무 올라서 그렇고, 청약을 받으려니까 대상에서 빼서 그렇고, 이게 좀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어쨌든 정책적인 변화 스탠스는 아무래도 3기 신도시 때가 좀 인상적이지 않는다 싶어요. 이게 대규모 공급 정책으로 바뀐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한 18년 말쯤부터 공급에 대한 기조가 조금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하면 17년 8월 이 대책까지만 해도 충분하다, 걱정 없다. 예. 이거는 가수요 때문이고, 그다음에 시장 불안은 사실은 썰 때문에 그렇다. 앞으로 모자랄 것 같다는 썰쟁이들이 좀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해서. 결국 뭐 유튜버 단속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 뭐 그랬죠. 근데 18년 말쯤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공급은 충분하긴 한데 니들이 정 못 믿겠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 할 수 있어. 3기 신도시 할 거야. 어디 할지 곧 발표할게. 뭐 이러면서 이제 좀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상황이 좀 공교로웠던 게 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기 신도시 물량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서 예. 그때 동탄 2신도시가 신도시 하나인데 12만 가구입니다. 그게 입주를 막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양주 옥정이나 파주 운정 같은 곳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진짜 뭐 분양가 이하로 마이너스 P까지 떨어지는 예. 뭐 그런 상황에서 역전세가 발생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공급이 더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 여기에 입주장이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전개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예, 예. 굉장히 부담스럽고. 예. 그래서 경기도 입주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는데 또 하나의 거기서 되게 중요한 문제가 뭐였냐면 이 신도시라는 게 만들려고 하면 만들고 싶다고 해서 그 다음날 뚝딱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 김현미 이장가 멋있는 얘기를 했죠. 빵 찍듯이 만들 수 있으면 밤새서라도 찍겠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예. 밤새서라도 만들 텐데. 근데 신도시가 특히나 더 그런 게 이거는 뭐 허허벌판에 지도에다가 줄대고 그려가지고 그냥 네모 치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토지 보상해야죠. 예. 그다음에 기반시설 다 깔아야죠. 예. 아파트 또 지어야죠. 이거 하는데요. 5년 가지고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쵸. 한 10년 보통 봐야 10년 돼요. 봐야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정부에서 국토교통부 되게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꾸준히 그런 택지지구들을 계속 발굴을 하고 지정을 해놓고 뭔가 계획들을 만들어 놓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데 사실 주택 경기가 너무 오랫동안 부진하다 보니까 2기 신도시 이후로 그 지정을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지정해놨던 땅들은 다 소진이 이미 돼버리고 있는 상태였고 예. 새로 지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예. 가까웠던 거죠. 경기도 입주장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근데 거꾸로 놓고 보면 앞으로 신도시 지을 수 있는 땅은 없고 예. 그리고 한다 그래도 한 10년 바라봐야 되고 예. 뭐 이런 좀 양쪽으로 되게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3기 신도시 뭐 이번에 사전 청약도 받고 했는데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정말 좀 불행해요. 3기 신도시도. 지금부터 3기 신도시를 짓는다고 해도 가장 빠른 입주가 2025년 이후나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겠죠. 예. 근데 그것도 그때 갔을 때 여기가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있을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리고 3기 신도시는 또 사실 2기 신도시 주민들 기분을 굉장히 나쁘게 했어요. 왜냐면 예. 2기 신도시가 서울에서 한 30km 반경에 지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너무 멀고 교통도 안 좋고 이런 얘기가 많아서 근데 교통도 안 만들어주고. 예, 안 만들어주고. 그래서 근데 2기 신도시가 그렇다 보니까 3기 신도시 지을 때 국토교통부에서 좋아, 그러면 서울에서 20km 정도 떨어진대. 그러니까 더 가까운 데에다가 지어줄 거고 교통망도 확 확보를 해줄게. 예, 예. 그러니까 또 새치기 하는 거잖아요. 일단 물리적으로도 새치기고 거리상으로. 그다음에 교통도 해주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것도 새치기가 되고. 시간적으로도 대치가 예. 됐고. 근데 또 정부가 또 하고 싶은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는 공공분양을 좀 많이 늘리고 그다음에 신혼부부들이 뭐 청약에서 소외된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으니까 신혼부부들을 또 특별 공급으로 좀 우대를 해주고 요새 또 청년 이슈가 워낙 뭐 하다 보니까요. 네. 근데 그러니까 또 40대 이상 청약가 좀 많이 싸우신 분들이 또 당연히 기분 나쁘죠. 예. 왜 또 새치기 하냐 쟤들은. 근데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공급 대책인지 복지 대책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게 3기 신도시에 공공분양 받으려면 일단 청약 그 예금 실적도 중요하지만 예. 자산 기준이 있어요. 그다음에 당해 지역에 거주했는지 안 했는지를 가지고서 또 파일을 나누게 되고요. 그나마 수능 정시처럼 좀 단순했다고 하면 이제는 뭐 전형이 이거 있고 저거 있고 뭐 다자녀 뭐 신혼부부 뭐 어쩌고 뭐 점수 매긴 기준들이 너무 복잡하니까 하다못해 뽑기는 예.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예. 확실하게 운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기대라도 있어요. 근데 그 기대가 없고 이게 공급 대책인지 복지 대책인지 모르겠는 상황에서 사전 청약을 이제 지금 7월 말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좀 문제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전 청약이라는 게 사실은 한 2025년에나 실제 지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그 2, 3년 전에 이제 본 청약을 할 때 그 입주자를 선정하는 게 맞는데 예. 그렇게 하면 2022년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잖아요. 22년, 23년까지. 예. 근데 사람들이 지금 다 집이 없다고 막 난리니까 그러면 좋아. 그 본청약 하기 한 1, 2년 전에 먼저 예비 당첨자를 뽑아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저런 거죠. 시간 분산 개념이죠. 그쵸. 그러니까 네가 당장 부동산 시장으로 달려가지 않아도 네. 3년 후에 다시 뽑는다 그러면 2년 동안은 불확실하게 기다려야 되니까 네. 지금 5년 후에 집이 생길 거라는 걸 내가 확정 지어줄 테니 그 매수 시장으로 달려가지 마라. 들어오지 마라. 그러니까 시간 분산의 네. 개념이죠. 예. 그리고 매수시장 달려가서 유주택자가 되는 순간 기존 당첨됐던 거는 취소되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되게 다양한 얘기들을 나눴는데 지난 4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보면은 일단 그 모두가 기분 나쁜에서 그 제가 느끼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가 너무 복잡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정책이라 나의 삶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집이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를 정말 김 작가님이야 열심히 공부를 하셨으니까 좀 알겠지만 저희 같은 사람은 잘 모르거든요. 아니요, 그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세무사들도 잘 몰라요. 최근에 이제 양도세 포기한다. 양도세 안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 양포세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얘기를 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런 혼란들을 관통하는 문제는 무엇이고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와서 정말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뭔가 딱 떨어지는 대안을 내놓을 수는 없겠지만 뭔가 그 대안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포인트는 좀 어떤 게 있을까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앞서서 살짝 언급을 했던 것 같긴 한데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그 지나친 책임감과 부담감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공급과 수요, 금융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민간의 영역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사실은 공공이 민간보다 역량이 더 탁월한 나라는 사실은 없죠. 근데 지금 보면은 정부가 정한 곳에 정부가 정한 가격으로 정부가 정한 모양대로 그리고 정부가 정한 사람에게 분양을 해주는 형태를 제외하고는 민간에서 지금 집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재개발제가 구축도 안 되고 없잖아요. 우선순위를 뭐 줄 수는 있어요. 그런 가이드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그걸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따라서 정할 수도 없고 다 하겠다는 환상을 좀 내려놓고 6대 3대 2를 공공에서 다 관리해가지고 그렇게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겠다는
유토피아적인 꿈도 김천 수석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학교에서 월급 받고 계시지 않나요? 예, 이미 한 2년 전에 사라지셨고 그 정책을 설계했던 사람들이 공공에서 다 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지금 다 사라지고 아무도 없어요. 장관님도 물러나셨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 바톤 물려받은 사람들 사실 뭐 무슨 죄가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면. 좀 그걸 내려놓을 때가 되지 않았나. 가만히 보세요. LH가 3기 신도시를 갖다가 뭐 거의 독점 공급을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토지 조성부터 해서 아파트 공급까지. 민간 물량 자체가 거의 뭐 얼마 없으니까요. 또 말이 민간이지 분양가 상한제 어차피 걸려 있어서 네. 뭐 거의 도급 사업에 가깝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한쪽으로 그 모든 권한들이 집중된 결과가 뭡니까? 두 개밖에 없어요. 부패하거나 무능하거나. 근데 부패는 이미 증명이 됐죠. 땅 투기 사태 때문에. LH 예, 투기 LH 사태. 투기 사태 때문에 부패는 증명이 됐고, 무능이라는 것은 결국은 시간과의 싸움으로 증명이 될 거예요. 이게 언제 공급이 되고 얼마나 빠른 스피드로 그리고 얼마나 좋은 집이 탄생할 것이냐. 근데 뭐 다들 사실 그거는 예상할 수 있는 결과들인 거고요. 그래서 이 너무 문제들이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고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해결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리고 너무 얼기설기 섞여서 이제는 뭐 하나를 바꾼다고 해서 사실 모든 거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는다는 게 이미 불가능해졌어요.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민간에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다는 것도 사실은 환상이에요. 예. 민간에서 하면 또 욕망이 또 지배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공공이 잘할 수 있는 영역도 있을 거고 민간이 잘하는 영역도 있을 건데 지금 민간 너 하지 마 이거잖아요. 예, 예. 거기도 할 수 있게 좀 길을 좀 터주고 공공으로 같이 와서 경쟁하고 그러면서 더 나은 어떤 대안들을 좀 발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성과들을 좀 만드는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발전 문제 이렇게 분위기 무겁게 진행 안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부동산 얘기에다가 지난 4년을 얘기할 때 되게 조심스러워요. 워낙 많은 분들이 기분 좋은 분들이 없으니까 네, 거기다가 더해서 부동산 정책을 얘기할 때는 약간 좀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게 그 특정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라든지 이럴 목적으로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분위기가 조금 눌러서 좀 진행을 하긴 했는데요. 어쨌든 사실은 사실인 것 같아요. 뭔가 내 집 마련이라는 꿈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때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집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영원히 따라갈 수 없는 것이 됐고 집이 있는 사람들도 뭐 계층을 올라간다는 게 워낙 말씀대로 이렇게 확 벌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는 것도 부동산 시장의 기분이 나쁜 네, 이유 그렇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기분 좋아지는 부동산 시대가 그냥 왔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바람으로 오늘 박치강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김민규 작가님이었고요. 모두가 기분 나쁜 부동산의 시대 4년 후에는 모두가 기분 좋은 부동산의 시대를 꼭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치강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